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. 안녕하세요.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. 지금부터 83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학생들하고 말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음악과 과학 사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음악 전공 아니고요. 음악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? 그걸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편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 영상 있죠. 음악과 과학 사이 1편은 여기 보시면 1편 마지막이 이제 자리표로 끝났습니다. 기타 음악 기호들 중에서 높은 음, 낮은 음, 가온 음 자리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왜냐고요? 자리표가 음악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요.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.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요. 전 잘 모릅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왜냐면 제가 아는 건 높은 음 자리표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네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자리표가 그려져 있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먼저 요 높은 음 자리표부터 한번 보시죠. 발음이 안 되죠? 네, 아무튼 높은 음 자리표부터 보시겠습니다. 높은 음 자리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요 꼬부랑 표시 그릴 때 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시작 위치죠?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꼬아가면서 그리라라고 한번 들었을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알고 봤더니 요 두 번째 줄부터 그리기를 시작하거든요. 바로 이 두 번째 줄이 바로 지음입니다. 도레미파솔. 네, 본의 아니게 지금 노래 실력이 좀 나오게 되는데 노래 잘 못하는데 어쨌든 자, 아무튼 지음이 요 두 번째 줄입니다. 즉 이 두 번째 줄을 지음으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. 솔 음으로 잡고 그 위에는 올라가면 라시도가 되고 이 솔 아래는 파미레도 이렇게 그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음 자리표가 그려졌을 때는 음표 표시를 이렇게 했었죠. 참고로 이게 지가 우리나라 말로 솔 음을 나타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궁금했어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사란 뜻이 바로 피아노에서 건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.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피아노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계속 반복이 되죠. 음이 점점점 높아집니다. 오른쪽으로 갈수록. 즉 제일 피아노에서 왼쪽에 있는 제일 낮은 도를 도가 알파벳으로 C죠. 제일 낮은 도를 C1이라고 한답니다. 그럼 두 번째 도는 C2, 세 번째 도는 C3. 여기 보이시죠? 보이죠?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는 바로 C4.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이 C4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일반 도입니다. 기준도.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도음이 바로 C4, 네 번째 도를 말하는 거라는 걸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겁니다. 저는 찾으면서 좀 신기했어요. 이런 규칙이나 약속이 있었구나. 공포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효과음을 그렇게 넣었고요. 이 C4, 이 네 번째 폭탄 아닙니다. C4 폭탄 아니고요. 이 네 번째 도가 우리 음악에서 기준이 되는 도입니다. 보시게 되면 여기 C4 보이시죠?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준 도, 아까 그 피아노 자리에 네 번째 건반 도를 말하는 거죠. 거기서
다섯 음 위인 이 솔 음이 높은 음 자리표에서는 기준 음이 된다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. 이번엔 높은 음 자리표를 봤으니까 낮은 음 자리표를 봐야겠죠? 자, 낮은 음 자리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뭐 C 거꾸로 알파벳이 거꾸로 하는 모양의 점 두 개 찍었는데 이 점 두 개 위치 보이죠? 점 두 개 위치에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. 요 선이 기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점 위치를 어디다 그리냐에 따라서 기준 위치 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. 자, 낮은 음 자리표는 F음을 기준으로 잡됐습니다. 그쵸? 보시게 되면 이 네 번째 줄 쭉 따라가게 되시면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? 따르시면 바로 요 음이 F음, 낮은 음 자리표에서 기준이 되는 음입니다. 그런데 3이라고 써있죠? 자, 아까 보시면 여긴 G포입니다. 네 번째 음에서 솔음이지만 이 F 파음은 세 번째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네, 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. 즉 마우스 포인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. 이게 지금 기준 도죠. 이 도보다 낮은 시, 도, 시 할 때 그 시가 바로 여기입니다. 그쵸? 도, 시, 라, 솔, 파. 바로 요 음이 시포 아래쪽에 뒤쪽에 있는 낮은 파음을 말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낮은 음 자리표인 것 같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가온음 자리표입니다. 자, 가온음 자리표는 C음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습니다. 근데 여기 좀 요 3자 모양 비슷한 거 보이시죠? 요 3자 모양이 요 꺾이는 요 가운데 부분이 바로 기준선이 된답니다.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딱 따라가게 되면 요 선이 바로 이 악보에서는 네, 여기가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. 도. 우리가 말하는 기본 도를 낮은 음 자리표가 그려진다면 요 세 번째 줄에 기본 도를 그려야 된다. 그런 얘기죠.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니까 이 낮은 음 자리표를 쓰면 기준 도부터 높은 도까지 그릴 수도 있고요. 기준 도부터 낮은 도까지도 다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사람 목소리가 도, 시, 라, 솔, 파, 미 이게 낮은 도까지 잘 안 나오죠.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노래 음악에서는 여기까지 쓸 일이 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가오는 자리표를 잘 쓰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사람 목소리는 이 높은 음 자리표 음하고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제가 순간 음악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전 절대 음악쌤 아닙니다. 네. 그렇다면 과학적 내용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네. 너무 음악과 과학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. 네. 음악이 과학이고요. 과학이 곧 음악이거든요. 안 믿겨지신다고요? 예, 저도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자, 자리표는 이렇게 됐고요. 자, 이제 또 몇 가지 기타 음악기를 제가 좀 더 찾아왔습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이거 아시죠? 예, 아실 겁니다. 바로 예, 도돌이표입니다. 예, 뭔지 알죠? 반복해서 노래 부르는 거고요. 이런 건 추억이 좀 어릴 때 이 표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다음은 이렇게 눈 웃음표, 예쁜 눈인 것 같은데 이게 전 몰랐습니다. 이거 이름을 찾아보니까 느림표라고 합니다. 다른 말로 원래 이름은 페르마타. 이게 뭐 이탈리아 아니면 라틴어겠죠.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 있던 그 음표든 쉼표든 충분히 늘려라. 지금 보이시죠? 충분히가 얼만큼일까요? 제가 자꾸 과학쌤이라 충분히 저기 몇 초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음악은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충분히 사람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음표 위나 또 아래쪽에 가운데 점 찍힌 거 어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? 바로 스타카토. 이 스타카토는 좀 개그 소재던가 아니면 이게 뭐 연애 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가끔씩
좀 개그 코드로 쓰는 단어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. 이 스타카토로 좀 말해야지. 무슨 뜻이냐면 음의 길을 짧게 연주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학교 종이라는 노래가 있으면 그 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으면 학교 종이 이렇게 짧게 연주한다,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노래 못 부른다고 흉보시면 안 됩니다. 네, 그럼 저 서운해할 거고요. 네, 어쨌든 자, 다음은 요런 기호가 있다네요. 저는 이거 내림표인 줄 알았어요. 네, 알고 보니까 제자리표랍니다. 아, 별의별 표가 다 있네요. 자, 이거는 이제 뒤에 무슨 뭐 샵이 있던 뭐 했던 이 표, 제자리표가 있으면 원래 음으로 돌아가라,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자, 여기 보면은 이제 악보 밑에나 뭐 위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, 네, 뭐보다 크다, 뭐보다 작다 표시, 이런 게 있는데, 이런 기호를 크레센도 또는 디크레센도라고 부르죠. 좀 이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유명한 그 뭐지? 그룹, 노래 그룹, 음악 그룹이 있죠. 자, 점점 크게, 점점 작게. 아, 맞다. 악동 뮤지션이죠. 악뮤. 저 크레센도 참 노래 좋아했는데, 또 옛날 생각이. 자, 어쨌든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참 음악은 기호가 많습니다. 기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적이고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분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. 또 있을까요? 네, 또 있네요. 네, 또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일 것 같은데. 자, 이거 SF 영화 기호가 아니고요. 자, 스포로잔도라는 기호입니다. 이 기호는 뭐냐면 그 음만 강하게 불러라. 참 별의별 게 있어요.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네, 이렇다는 거고요. 네, 이렇다는 것만 알고 갑시다, 우리. 이건 좀 봤죠? 그쵸? 뭐 수학에서는 함수 기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. 자, 포르테라는 기호입니다. 포르테는 강하게라는 뜻이죠. 아, 멋진 말인 것 같아. 강하게. 되게 힘줘서 노래 부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마지막인데 이제 한꺼번에 뭉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. 기호 막 여러 가지 보이죠? 세 가지. 자, 우선 첫 번째. 요거 빨간 블럭에 있는 거, 이 기호 이름은 그대로 읽으면요, I'm fine이 아니고요, fine thank you 할 때 fine이 아니고요, 피네라고 읽는답니다. 이탈리아어인 것 같습니다. 뜻은 곡이 끝난다는 뜻입니다. 이 표시가 돼 있으면 곡을 노래하다가 끝내야 됩니다. 그쵸? 자, 두 번째, 저는 처음에 이거 당구장 표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, 진짜. 알고 보니까 이거 세뇨라는 기호입니다. 이 기호는 표시란 뜻입니다. 표시,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. 이 표시를 왜 해놨냐? 바로 요거 때문이죠. 자, 요거는 달세뇨라고 부르는데 표시가 있는 곳으로부터 라는 뜻이죠. 이게 무슨 뜻이냐? 자, 이 한 음악이 있는데 음악을 연주에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요, 처음엔 그냥 갑니다. 자, A 마디 연주하고 B, C, D, E 연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끝내면 안 됩니다. 자, 끝까지 갑니다. F, G까지 갔는데 달세뇨가 있죠. 표시가 있는 곳으로부터, 그럼 표시가, 아까 이 표시가 요 세뇨입니다.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. B, C, D, E, 이때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 다음에 세뇨로부터 가야 되니까 B까지 가서 C, D, E에서 마치는 이런 악보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. 참 대단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. 자, 기호는 많지만 그 정도로 하고요. 뭐 이 정도면 좀 많이 안다고 많이 알 것 같은데, 그죠? 이 정도면 좀 많은 것 같지 않나요?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. 자, 이번에는 박자입니다. 박자. 갑자기 좀 어린 시절 돌아간 것 같지만
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. 예. 우리 박자 맞춰 노래하자 항상 얘기하죠. 그때 이제 박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박부터 알아야 박, 한 박, 두 박. 우리 처음 했었죠. 1편에서. 자, 박은 영어로 비트라고 한답니다. 이게 바로 그때 뭐 요새 힙합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. 비트 주세요. 네. 그, 그 채소 비트 달라는 거 아니죠. 네. 박 비트 뜻을 찾아보니까 음악의 기본 단위랍니다. 아, 이 비트가 한 박, 두 박, 뭐 10박, 5박 이렇게 음악의 기본 단위 한 박을 비트라고 한다는 거고요. 기본 단위고요. 박자는 영어로 타임이라고 하네요. 타임. 박들이 몇 개씩 묶인 거. 네. 그래서 뭐 3박자, 4박자, 6박자 이렇게 묶인 거. 이제 좀씩 이해되시죠?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좀 알게 됐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음악을 찾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누가 파란 개를 누가 좀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웬걸? 지금 이거 도형 보이시죠? 갑자기 수학 도형 나와서 당황하셨겠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바로 이 도형을 보면 생각나는 그 수학자? 그쵸? 피타고라스가 파른 개를 만들었다네요. 와, 수학만 잘하신 게 아니라 음악도 잘하신 게 아닌지. 자, 서양식 파른 개를 최초로 만드셨고 옥타브와 화음의 원리도 밝히신 분입니다. 이분 때문에 음악이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. 이 파른개에 대해서는 네, 다른 영상에서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. 이러다가 제가 음악 전공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러다 음악 전공 하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파른개는요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 1편에서 한 박, 두 박, 뭐 4분음표는 한 박이다. 뭐 6분음표는 0.5박이다. 6분음표 없죠? 네. 8분음표는 0.5박이다. 이렇다면 이런 박, 한 박자의 길이는 과연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부터. 궁금하시죠? 안 궁금해요? 궁금하셔야 되는데. 그쵸? 한 박자 길이는 다음 3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간이 다 된 관계로. 예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3편 준비할 테니까요. 자, 여기까지 들어주시나 고생하셨습니다.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